아우구투스가 이제 1인자가 되어서 로마의 내적 외적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 소위 로마 제정시대를 여는 과정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의 최후 승리자가 됐습니다. 자, 그는 카이사르가 제1차 삼두정에서 승리해가지고 독재관이 돼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도 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이어가다가 원론에서 공화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원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공화주의자들의 본거지를 너무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론을 오히려 활용하면서 원론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러나 또 원론을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원론은 많은 그 부실한 원론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이 1000명까지 넘어갔는데요. 거기서 이 내전기에 서로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왔던 원론위원들 대거 숙청해 버립니다.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건 원론위원 자질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숙청했는데 많은 부분은 뭐 안토니우스파나 공화정파를 제거했겠지요. 그 다음에 기원전 27년에 그는 이제 공화정이 오히려 회복됐다. 우리가 삼두정의 슬로건이라는 게 공화정의 재건을 위한 3인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이제 내전도 끝나고 공화정이 회복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흥미롭게도 이제 국가를 원론과 로마 인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론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카이사르는 원론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막 독재했는데 어떻게 옥타비아누스는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원론위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뭐 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만약에 또 그렇게 물러나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또다시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옥타비아누스가 뭔가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나라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 삼두정일 때는 세 사람이 나눠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 나눌 게 아니고 여전히 그 군사적으로나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한 속주들이 있다. 그런 곳은 여전히 이 옥타비아누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속주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속주들은 원래대로 원론이 계승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을 원론과 옥타비아누스가 좀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다가 나중에 정말 군사적으로 위협이 없어지면 그때 뭐 원론이 다시 다 통치해도 되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한 실질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속주를 둘로 나누자. 그래서 카이사르가 관리하는 속주, 그 다음에 원론이 관리하는 속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사실은 뭐 옥타비아누스는 계속 콘술직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도한 명예지만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칭호를 하나 드리면서 나라를 좀 이렇게 꾸리게 해야 되는데 한 귀족이 그러면 정치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거 아우구투스라는 게 어떠냐. 아우구투스? 그 뜻은 원래 존엄한 자, 뭐 인간 이상인 자, 뭐 아주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 좋겠다. 아우구투스. 거기는 뭐 군사적인 그런 개념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인간 아주 존엄한 자. 형용사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로마 공화 정치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다. 이 존엄한 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왕 그러면 왕은 벌써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전제주의자가 딱 나오니까 반감을 가진 거고 공화정이 시작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우리는 앞으로 왕을 두지 않는다는 게 공화정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지칭하는 명예 칭호이면서 나중에는 이게 실제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져 버립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그래서 제국의 한 절반 큰 속주들을, 근데 이제 그 속주들에는 어떤 속주들이 들어가냐면요, 갈리아 속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파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고요, 또 여기 시리아 속주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전부 다 중요한 속주들만 있어. 그리고 주로 군대가 주둔하는 속주들입니다.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권력의 제일 중요한 군사력을 독점한다는 걸 뜻해요. 나머지야 평화 속주니까 뭐 거기 크게 문제 없잖아요. 원론에서 총독을 파견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군대가 주둔하는 속주는 군사령관들의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사령관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하면은 그냥 아우구스투스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속주를 나눈 것도 대체로는 뭐 국방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말장난인 것이죠. 뭐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했든 뭐 그걸 왕이란 이름은 안 썼지만 왕보다 더 센, 앞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황제라는 칭호를 번역을 쓰니까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옥타비아누스가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시민이야. 일시민. 그 대신 뭐 시민도 많지만 뭐 똑같진 않으니까 그 중에 나는 프린캡스다. 제일 시민이야. 그러니까 뭐 시민이 다 똑같냐? 시민 똑같지. 그러나 그냥 제일 시민 명부에서 제일 이름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 중에서도 원로원 명부가 있는데 뭐 거기도 그냥 이름은 그래도 내가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하고 내가 똑같더라고. 그러나 그냥 맨 앞에 이름을 좀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캡스라는 말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제일 시민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 우리가 번역어를 원수라고 그래요. 으뜸원자 머리. 그냥 시민 중에 1인자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든 프린캡스라고 부르든 그 다음에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그러면 벌써 반감이 확 나오는데 어느 때는 프린캡스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분산이 돼 버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뭔가 공격할 만한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원로원과 로마인민이 통치해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 두 가지 조치를 취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실권자로서 명실상부하게 통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참 대단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어쨌든 정치적 반감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통치권 유지하는 거. 아주 정치적 지혜가 있었다. 소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콘술직도 혼자 계속 하다가 기원전 23년에 이제 콘술은 난 그냥 사퇴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민관은 이제 평민들의 보호자로인데 그냥 호민관들이 1년에 10명씩 뽑아서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지 그냥 나는 호민관은 아니고 그냥 호민관이 해야 할 권한만 내가 가지고 있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호민관이 국가를 위해서 평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도 평민들 돌봐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래도 제일 시민인데 내가 평민들을 그냥 몰라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대신 그냥 사적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권한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서 뭐 종신 호민관의 권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곡물 위기가 생겨가지고 막 로마시가 막 그 티베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평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막 곡물도 없고 그럴 때에 위기가 왔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뭐 부자니까 많은 재산을 털어서 다 먹이는 겁니다. 곡물도 공급해 주고요. 이러면서 막 실질적으로 콘술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기원전 18년에는 제2차 원로원 숙청을 해서 결국은 원로원에 다 아우구스투스 지지 세력이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기원전 12년에는 또 폰티펙스 막시무스한 대사제직을 또 차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레피두스 3두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칭호인데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임페라토르 카이사라는 말도 이제 사실은 임페라토르라는 말이 그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전쟁의 승리를 큰 승리 얻은 장군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임페라토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용례를 교묘하게 활용했어요. 원래는 공화정 시대는 어떻게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썼냐면 카이사르 임페라토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썼었습니다. 또 폼페이우스 임페라토르 또는 뭐 크라수스 임페라토르. 임페라토르라는 것은 대장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을 세우면 누구나 임페라토르 칭호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례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이렇게 쓰면서 기원전 38년에 이제 임페라토르는 카이사르만 임페라토르가 된 것이죠. 그 말이 굳어져서 나중에 엠포로 카이사르가 된 것입니다. 영어의 엠포로란 말은 임페라토르 라틴어의 번역어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페라토르란 말이 황제라는 번역어로 넘어갈 수 있는 용례를 바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새로운 지배자를 지칭하는 엠포로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아니라 황제가 탄생한 것이죠. 개념에 있어서. 아우구스트스의 생애 19살의 졸지에 티베리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돼가지고 77세에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내전, 격동의 시기를 겪었고 막 안개 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밟았습니다. 아우구스트스는 그런 최후의 승자로서 또다시 내전이 재현되지 않게끔 정치를 어쨌든 말 그대로 자유와 평화를 다 성취한 그런 군주가 됐고, 그것은 결국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작이었죠.